안녕하십니까. 처음 유튜브를 찍게 된 머니메이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투자 방법이라는 것은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이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돈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 후반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월급을 어떻게 증식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 나름대로 판단한 해결책은 자산 배분 전략이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정의와 방법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정의입니다. 자산 배분은 자산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이때 여러 종목이라는 것은 위험자산, 현금, 안전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 시장의 상황이라는 것은 경기 상승기, 경기 정체기, 경기 하락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기 상승기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상승기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70, 현금을 10%, 안전자산을 20%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이 비중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체기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의 비중을 늘리고 안전자산 비중도 약간 소폭 늘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목할 부분은 현금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경기 정체기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경기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여놓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 정체기에서 상승기로 갈 때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하락기로 갈 때에는 현금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여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금을 버퍼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락기 때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은 안전자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줄어들었고 안전자산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이번 코로나와 같이 코스피가 2000선에서 1400으로 크게 하락을 하였을 경우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놨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산 배분 전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현금, 위험자산입니다. 안전자산에는 또한 세 개의 섹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금, 채권입니다. 이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에서 상품, 원자재 등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달러입니다. 이번 코로나와 같이 경기가 하락세일 때는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높아져 환율이 매우 높게 1200원 이상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안전자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음번에 제가 어떻게 이 금들을 구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채권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국채, 회사채, 준정부채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저는 이 국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ETF를 통해서 미국 10년물, 20년물 국채를 구입을 통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해 제 돈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입니다. 현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이 앞으로 안전자산으로 갈지 위험자산으로 갈지 이 준비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은행에 넣어놓은 현금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또는 적금을 통해서 이 현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모두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별로 나누어서 각 섹터별로 여러 종목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옆에 제가 예시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섹터별로 종목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추후 저는 그 섹터에 대해서 더 많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든다면 안전적으로 돈을 지킬 수 있으며 증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처음 녹화를 하는 건데 이렇게 좀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실물 경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리, 주요 지표들 이런 5개의 섹터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주요 지표이란 작은 부분이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 금리가 채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채권 시장은 어떻게 주식 시장을 선반영하고 주식 시장은 실물 경제 어떻게 선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주제로 내용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